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교육자의 오랜 숙제일 텐데요. 오늘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 전반을 살피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경기 교육이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여기서 뵙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지금 시기일 텐데요. 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나왔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심이 다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 경우를 봐도 학부형 시절에는 아주 최고의 관심사다가 학부형만 딱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교육에서는 관심이 멀어집니다. 근데 자유로워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영역인데 오늘 기왕에 좀 방송 들으시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흔하게 인용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한 명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내 아이가 교육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좀 지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분명한 목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감님이 이 부분은 항상 강조해 오셨는데 중학생 시절 눈밭을 걸었던 경험이 교육 철학을 세우는데 버팀목이 됐다, 바탕이 됐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그 영향을 그때 준 일이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눈 감고 눈길을 걸어가는데 네, 뭐 대체로 사실 똑바로 걸을 것 같지만 못 걷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바로 걸은 학생이 그 이제 선생님께 어떻게 똑바로 걷게 됐냐 그랬더니 멀리 그 산 정상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그 교육가족들에게도 경기도 교육청 그 직원들에게도 네.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정립이 돼야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것은 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목표를 명확히 가지고 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간다는 것, 이게 교육의 출발도 저는 거기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가급적임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왜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이 교육을 이렇게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 경기도 교육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그 중학생 시절에 느끼셨던 그 교훈들이 네. 사실 최근 몇 년 새 교육계에서 핫하게 부각되는 메타 인지, 메타 커그니션, 메타 교육 이런 거랑 좀 그렇죠. 비슷한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나 예, 스스로가 좀 예. 객관적인 내가 돼서 그렇죠. 높은 곳에서 멀은 곳에서 과연 나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쯤이냐 맞습니다. 예, 냉정하게 맞습니다. 판단하는. 예. 자, 교육의 본질 회복 그 중심에 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 교육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 경기 공유학교, 하이러닝, 온라인 학교 등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 정책들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목표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두 가지 그 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 교육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시대에는 과거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을 막 따라가거나 아니면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면 성공, 그 길을 못 가면 실패. 이러한 시대의 교육하고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 네. 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360도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좀 됐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가진 소양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우선 돼야 되고, 맞춤형 교육이 그다음에 그 학생이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지역 간, 또 학생의 그 가정 간, 또 여러 가지 이 교육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네. 교육 여건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는 건 안 된다. 그건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해서 학생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는 학교 안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기초 기본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인성 교육과 기초 역량에 대한 교육, 기초 학습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좀 책임지고 네. 대개 지금 아주 맞춤형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학생이 어디 살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다 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유학교. 또 예를 들면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네. 그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 기회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피고 있습니다. 예.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결국에는 이 얘기로 가야 됩니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다. 네네. 전 대학 총장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교육감으로 또 이렇게 한번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그 선생님들 현장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세요. 교육을 위해서. 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 선생님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부터는 왜곡이 돼요. 네. 그게 이제 대개 대입을 앞둔 중학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고등학교 이제 학년 가면 거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다 이제 물거품 비슷하게 돼서 대입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저는 대입을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 교육이 바로 서기는 어렵다 하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안 고쳐지냐? 모든 국민들이 다 이 과정에 다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이게 못 고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대학 입장에서는 대입이라는 거는 그저 정원을 확보해서 입학생을 뽑는 과정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또 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절차고 또 재수를 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런지 대입이 중요하고 거기에 다 쏠리지만 이 제도 개선을 사실은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경계선에 딱 있는 이 제도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교육감들 또 총장님들 또 교육 당국이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한번 앞장서 볼 테니 이거 개혁하자. 이거 해야 한국 교육 바로 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입 제도와 관련된 그 개편안들을 준비하고 지금 그 대학 총장님들 모임 또 교육감들 모임에서 일단 저희들이 개편한 시안을 내놓고 이제 공론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이 대입 제도와 맞물려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카가 셋이고 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누나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걸 항상 봤어요. 수행 평가.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현장에서는 이 공정성 문제 또 과도한 부담 이 부분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수행 평가 제도도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개선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평가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 이 내용도 그렇고 이게 전부 대입 제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답 맞추고 그다음에 암기력을 이제 테스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한 좀 사항이 되는데 역량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사고력을 키워주고 또 창의력을 키워주고 어떤 처음 닥쳐보는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가 어떤 주변 사람과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 평가는 원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을 평가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자 하는데 결국에 이제 내신이 되거든요. 결국 내신의 기초가 되니까 역시 또 서열을 매겨야 되고 서열 매기려니까 공정하게 하려니까 조금이라도 공정성 시비가 있는 서논술보다는 그저 정답이 있는 것 답이 뻔한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적지 않이 이게 이제 예민한 과제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학생들로부터 계속 가령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네. 정말 다 힘들어하는 이런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개편안을 예. 지금 논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강의를 이제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학 오면은 서술 논술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문제는 주어집니다만. 네, 네, 그러면 꼭 이제 강의 평가 기말고사 끝나고 나오면은 네,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학생들의 불만이 막 폭주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의 원성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네, 네. 그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문제예요. 그 참 어렵죠. 예.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바로 선논술을 통해서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네. 이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가령 문제에 대한 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서술 기준이죠. 예. 그거를 이제 루브릭이라고 우리 교육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채점 기준을 정립을 하고 그 채점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게 뭐 A 등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게 B 등급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C 등급이다 하는 내용을 미리 정해놓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그걸 계속 하시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직접 쓴 그 글씨를 가지고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게 글씨에 대해서도 혹시 이게 점수에 작용하는 거 아니냐? 글씨가 이뻐서 그렇죠. 가독성이 좋은 학생이 유리한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의구심들이 음. 계속 제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AI가 그 기준을 명확히만 준다면 AI가 채점할 수도 있겠다. AI 기반으로 아예 그렇죠. 바꾸자. 선언수정.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공정성 시비도 있고 선생님들은 채점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AI 그 선언수정 채점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오.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한 선생님이 하시는 거하고 95% 정도의 지금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는 5%도 이 가볍게 여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좀 저희들이 현장 테스트를 하면서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30명이 그 정말 아주 난필로 쓴 답안지를 가지고 네. 채점을 하는데 예. 그걸 인식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심지어 I, L, 아라비아 숫자 1 이것도 문맥으로 다 분별을 해내요. 그러고 그 학생이 쓴 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점수를 채점해 보니까 둘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네요. 이제 AI 채점의 그 특징은 채점의 근거를 다 AI가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령 A를 줬다. 네. 이건 뭐가 부족해서 B를 줬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의하시면 그 AI 채점은 1차 채점이고 동의하시면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나가는 단계로 지금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학교에서 좀 쓰고 금년 2학기부터는 중1, 고1, 초등학교 전학년에 네. 국어, 사회, 과학에 대한 시험을 지금 그 주관식을 선언수령으로 채점하게 돼 있는데 네. 아마 현장에서는 채점에 대한 부담도 줄고 논거가 다 나오니까 학생들에게는 흔히 이제 더 보충해야 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채점의 근거가 명확하니까 네. 상당히 아마 공정성 시비에서 저는 자유로워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스포츠 이벤트나 이제 경연 프로그램들 보면은 심사위원이 이렇게 뭐 5명에서 10명 있으면 네, 최저점, 최고점은 버리고 네, 나머지 분들의 이제 평균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AI라는 것이 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그렇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사가 한 번 더 관여해서 네. 공정성을 체크한다. 네, 취지는 굉장히 좋고 네. 공정하고 저도 써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근데 또 현장에서는 네. 장단이 있다고 이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대개 반대 이유는 예. 교육에서 평가권은 교사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아마 저는 써보신 분은 반대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안 써보신 분들이 아니 그럼 교사는 뭐 하느냐 AI에게 맡기고 마느냐. 근데 저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평가권자는 교사입니다. 네. 다만 이제 AI가 채점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선생님이 AI 채점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은 그냥 점수를 매기지만 거기에 반드시
선생님이 그 AI 채점을 수정하는 그 근거를 달아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채점 근거를 밝혀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네. 전 그건 교육자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이 평가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주도하시고 AI는 선생님을 보조해 드릴 뿐이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수긍 못하고 반대하시면 앞으로 계속 의사소통으로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면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요. AI라는 게 어떤 특정한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학습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수많은 그 채점을 계속하면서 학습이 계속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 여러 그 큰 모수를 생각을 하면 학생이 160만 명이 넘으니까 앞으로 그 학생들을 채점해서 나온 객관적인 어떤 그 통계의 기준, 그러니까 이 과학적 데이터는 예. 저는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로 봅니다. 예, 그러면 그거보다 이건 이래서 틀렸다 하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이상의 모수를 표본 집단을 아마 검증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네. 예. 교육감님 이제 고민하시는 대로 AI 시대의 교육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2025 디지털 러닝 위크에 다녀오셨는데 작년 수원에서 열렸었던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라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그 수원에서 열렸던 그 유네스코 교육 포럼은 세계 교육 포럼은 경기도 교육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AI 디지털 기술의 교육의 이 연결, 이제 교육에서 활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교육에 연결시키는 이러한 측면,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 교육을 저희들이 또 이 여러 가지로 그 해나가는 그런 사항들을 이게 바로 유네스코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현장이다 네. 하는데 주목하고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개막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국제 회의는 선언문 채택하고 아주 허전한 상태로 끝난다.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연결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실행하고 연결이 돼서 이거 실행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만든 게 글로벌 observatory라는 그 기구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행 상황들을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그런 교육 방향을 이행하는 상황들을 도와주고 가이드하자는 취지죠. 예. 거기에 이제 이번에 그 회의를 했는데 경기도가 좀 주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제의를 저한테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측에서 해서 아마 앞으로 경기도의 여러 지금 추진 중인 여러 그 교육 모델들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마 협력하고 또 좀 이 모델로 삼아서 네. 그 교육을 바꿔나가는데 큰 이게 지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 협조 요청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아침 출근길에 우리 임태 교육감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이 번쩍 들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은데 남은 임기 동안 또 중점 두고 추진하실 부분들, 학교 자율 과제, 교권 보호 8대 정책처럼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해 노력하는데 이런 계획들 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선생님들이 정말 이래 보면 그 학생들의 그 교육에 이 아주 그 전적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그 노력들을 하세요. 네.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은 이제 그러지 못한 요인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내부에서 도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자꾸 부담을 주는 행정들 이런 걸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무슨 과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하지만 그 학교 지원청이나 예를 들면 그 각 지역의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 일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일괄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이 하던 일을 AI 디지털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지금 이미 아까 그 선원수령 채점도 바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여러 그 민원이나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걸 일일이 선생님들이 다 상대하시면 정말 거기에 다 지치세요. 그렇죠. 예, 감정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도
AI의 그 힘을 빌어서 많은 부분들은 AI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최근에 경기도의 여러 그 교육의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그렇게 바뀌니까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걸 좀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용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뭐 선생님하고 상담하셔도 좋지만 최대한 AI로 할 수 있는 건 AI로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은 오히려 자녀들의 교육에 더 전적으로 이렇게 그 전념하실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셔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하고 좀 학부모님들께도 계속 호소하고 학부모님들 이제 그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이제 유익한 얘기들이 많이 짧은 시간에 쏟아져 나오는데 시간이 빨리 갔어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돼갑니다. 경기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주체들이 있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분들. 뭐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대치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중심으로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상호 협력해서 결국은 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그 교육이 될 수 있고 네.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가 따로따로 마치 무슨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관계처럼 보여서 우리 지난해에 그 의회 또 경기도의회에 그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정말 교육 3당사자가 상호 존중하는 네.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건 무슨 그 조례나 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그렇죠. 문화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그 교육 3당사자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함께 약속을 하는 상호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식을 이 거의 전 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학부모님들 그 대표단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 교직원과 학부모가 협력해서 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교육 풍토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뭐 경기 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지 않았을까. 오늘 뭐 짧은 시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조만간 또 입시철도 오고 내년도 오니까요. 네.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